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이번 주 좋지 못했는데요. 여하튼 미국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다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자, 일단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철강에 이어서 이번 주는 자동차 관세가 발표가 되었는데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 즉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GM의 자동차도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관세를 25%를 내야 하거든요. 차값을 올리지 않는다면 마진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지만, 이러한 관세가 앞으로 미국 물가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것이고요. 이게 현재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을 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가 된 지표 두 가지도 긍정적이지 못했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는 지표는 미국 소비 심리 지수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소비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 즉 현재 경기를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느냐를 한 달에 두 번씩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여길 보시면 올해 1월에는 심리지수가 75에 근접하면서 올해 1월까지는 계속 미국 소비 심리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2월부터 급격하게 내려오더니 이번에는 더 크게 빠지면서 이제 57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현재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소비가 지탱하던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은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상황으로 물가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즉 PC 물가 그래프인데 식료품과 기름값을 제외한 근호물가 지수이거든요. 올해 2월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도 0.1%를 상회했고요. 또한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1년 내내 떨어지지 않고 2.7에서 8%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4.5%라는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물가가 생각한 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금리를 언제 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오는 것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약재가 팡 하고 한꺼번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 주에 미국장이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S&P 500은 3% 하락했고 나스닥은 4.4% 하락하면서 최근에 약간 회복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분위기가 다시 꺾여버렸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지난번 저점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깨려는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내려가면 또 위험해지니까요. 내려가지 않고 조금 버텨주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를 보면 저번 주보다 주가는 조금씩 더 빠졌는데요. 디보가 현재 마이너스 1.5%인데 주가가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3%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번에는 3분기 매수분 9주를 미리 땡겨서 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JPI와 JPQ는 아직까지는 플러스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JPQ는 다음 주에 배당금이 나올 테니까요. 루틴대로 4월 매수분 2주만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입니다. 미국이 이번 주에 흔들리면서 한국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2,500대로 지수가 내려왔고요. 금요일에 크게 하락하면서 일주일간 3%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또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내일부터는 공매도까지 시작됩니다. 월요일에 한국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로 보면 2,500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고요. 미국이 조금 진정이 된다면 그래도 2600은 금방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고요. 기관은 거의 보합이더라고요. 기타 법인만 약 4천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요즘에 기타 법인은 삼성전자나 은행주들이 매일 매입을 하고 있는 자사주 물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자사주만 홀로 매수를 하면서 나머지 투자 주체들의 물량을 조금씩 받아주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이 이번 주에 약 9,500억 원을 매도했더라고요. 지난주까지 크게 매수를 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약 1조 원가량 매도를 했는데 여하튼 미국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한국도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ISA 계좌를부터 보면 이번 주에 파킹형 ETF 상품인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를 약 500만 원 매수를 했거든요. ISA 계좌에서 입금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ISA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현금으로 확보를 해둘 생각이었고요. 10%를 다시 파킹형 ETF와 RP 투자로 절반씩 나누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월요일부터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 물을 타야 될 것 같아서 이 계획은 잠시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생각하는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가 다시 주가가 또 빠르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200주를 샀는데 다음날에 주가가 더 빠지길래 100주를 더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에 더 빠질 테니까 이번에는 조금 빨리 산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길래 최근에 물을 탔던 수량 중에 5주를 덜어 놓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팔지 왜 5주만 팔았냐 이런 후회를 조금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파킹형 ETF 상품들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CD금리와 코파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현재 CD금리가 2.85%이고 코파금리가 2.71%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CD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CD금리를 추종하는 상품 중에서는 제가 매수를 했던 코덱스 CD금리 액티브가 자산 총액이 약 9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타이거 상품도 자산 총액은 5.2조 원으로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의 실제 수수료가 0.04%와 0.06%로 거의 차이는 없으니까요. 혹시 파킹형 상품을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미국 배당 ETF들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파킹형 ETF를 5주를 매수를 했는데 아마 2주 정도는 매도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물을 조금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은행은 분배락도 나왔고 주가도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일단은 13,500원 정도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물을 타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매수를 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월요일에 주가가 2% 정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월요일에 100주를 더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면 물을 조금씩 더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라이즈 미국 AI도 월요일에 주가가 3%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100주를 더 매수하면서 물을 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은 당장 주가가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뉴스가 연달아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크게 변동이 나왔었거든요. 수요일까지는 호재가 나오면서 거의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승분이 전부 사라지면서 결국 다시 일주일 전 주가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주가 흐름이 조금 더 불안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주 뉴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투자 계획을 백악관에서 발표하면서 트럼프 형님에게 선물을 조금 받나 그런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가 무산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되돌려졌는데 여하튼 그래도 트럼프 형님이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은 확고하시잖아요. 투자 계획을 선빵을 날려준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라도 조금 베네핏을 주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세 번째 공장도 완성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미국 공장을 활용하고 관세에 대한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자동차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회사들에게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데, 아니 세금이 25%나 늘어나는데 어떻게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페라리의 경우에는 차값을 10% 올리겠다고 먼저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 가격이 올라갈 것이니까요. 구입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차량 수요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당분간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현대차 주가가 더 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아무리 부진해도 최소 배당금을 10,000원은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100원은 더 많이 주니까 미니멈으로 보아도 올해 배당금이 11,100원은 줄 텐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6.6%입니다. 물론 요즘에 배당률이 7% 넘어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률이 6% 넘는 종목이라는 메리트는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므로 현대차 미래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주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조금 더 덜어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일단 5주는 팔아 놓았으니까요.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15만원 아래로 또 빠진다면 덜어내었던 5주를 다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평단가를 회복한다면 5주 정도는 더 덜어내면서 일단 ISA 계좌에서는 120주를 기준으로 수량을 이렇게 조절을 해보고요.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낮춰서 운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는 이번 주에도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는 현대차 우선주도 일단 주가가 15만원 밑으로 빠진다면 5주 정도는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KTNG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이제 평단가도 회복을 했는데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한다면 2월 말에 배당락도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담배 종목들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여하튼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고,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콜의 경우에는 주가가 9,5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현재 수량만 가지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다음 주도 쉽지 않은 한 주가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투자가 어렵다 하면 정말 어렵고 또 좋다 하면 좋으니까요. 이러한 위기를 또 기회로 잘 연결을 해보시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